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거래 대금이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종목이 또 상장합니다. 신규주 영상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매일 상장하는 종목마다 상장 전날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요즘은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상장 종목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종목이 상장하면서 특이점이 있다면 이 종목에서 기간의 확약이 꽤나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40%라 나와 있는데 최종 확약을 보시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시나리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공정 전문 기업인데 일단 저도 청약을 넣었지만 수량 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풀 청약을 넣었는데 요즘에 과거 같으면은 10주 이상을 충분히 줬지만 요즘은 웬만한 종목에서 10주 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풀 청약을 하는데 10주 넘게 준다? 그 뜻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물량을 많이 배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가에 조금만 띄워준다 하더라도 익절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 매수세가 있긴 하지만 요즘에 상장하는 것들 보시면 영창케미칼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영창케미칼도 청약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왠지 수량을 많이 받았다 싶더니 역시 내가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은 요즘 분위기에서 조금만 뛰어도 매도하겠구나.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뻥튀기가 덜 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처럼 상장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분위기상으로 막 70% 뻥튀기 되고 2배 뻥튀기 된다면 세력들이 그런 불합리한 가격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너스가 뜨고 뻥튀기가 점점 덜 돼버린다. 물론 코난이 좀 0%에서 41%까지 1분 만에 바뀌면서 충격적이긴 했지만 뻥튀기 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했을 때 언제라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원래 상장해 놓은 고인물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작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신규주에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주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점은 뻥튀기가 덜 되고 있다는 것. 자, HP, SP 보시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영창케미칼도 종가 기준으로 1600억 정도, 코난도 1600억.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인데 일단 상장하는 게 한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 수급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확약이 높고 시가총액이 3천억 넘어가는 큰 종목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가끔씩 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를 채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휘저어 놓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기관의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추세가 좋아지면서 신고가를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까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뻥튀기가 지금 장외 거래 한 35,000원에서 4만원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보장되는 가격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장을 한다. 그럼 기관 투자자는 확약이 높다 하더라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약이 높은 상태에서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다면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첫날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도 둘째 날부터 매수가 들어온다던가
며칠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요즘엔 좀 보기 힘든데 시가총액이 5천억 규모이고 저런 확약의 조건이었다면 기관 투자자 쪽에서 첫날부터 들어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첫날에도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면 추세가 언제라도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합리적인 가격인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라는 것. 확약 물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여기 합계를 보시면은 뭐 외국인은 확약이 걸려있지 않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최종 확약을 보시면 미확약 19% 이걸 제외한다면 확약이 80%가 넘습니다. 기관 투자자 물량 거의 180만 주 중에서 36만 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삼아가지고 뻥튀기가 된다면 이 좋은 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뻥튀기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승부를 볼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규주를 들어갔을 때 오늘 영창 케미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가 1%입니다.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세력과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수급이라도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오를 조건이 갖춰집니다. 무조건 중요한 첫 번째는 시작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 뻥튀기가 심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도 한 10% 이내로 시작을 해야지 좀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세력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붙는다던가 거래대금이 안 붙는다 하더라도 수급이 붙는다, 기간에 수급이 붙는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이걸 듣고 시초가에 들어가시려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초가 매수를 도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시초가 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특이점이 온다면 그때 매매해도 먹을 자리는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는데 시초가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기본 마이너스 5%, 요즘은 마이너스 5%,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니까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는 투기성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며 내가 투기라도 하겠다 싶으면 당연히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했을 때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창케미칼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다행인 것은 주가가 예전처럼 한 방에 폭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규 상장주 첫날 VI가 걸렸을 땐 너무 위아래로 VI 걸리면서 한 방에 10%가 떨어진다든지 너무 어지러웠는데 VI가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하락폭이 좀 제한돼서 방어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일단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맞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한 5% 깎이는 도중에 충분히 눈치를 채고 손절하면 5% 정도에서 끊어낼 수가 있기에 시초가 매수 투기는 합리적인 가격일 때 들어가서 눈치만 잘 채서 손절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시초가 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약이 높기 때문에 공모가 25,0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기관 투자자 수급이 붙을 수가 있는데 수급은 그냥 장중 추정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 추정치를 봤을 때 신규주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투신 쪽에서 매도가 크게 잡히는데 투신이랑 사모펀드를 뜻합니다. 여기는 사모펀드가 안 나오는데 투신 쪽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투신이랑 사모펀드 합친 금액 합친 추정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첫 수급부터 둘째 수급 여기 첫 수급 10시 둘째 수급 11시 반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단계별로
얼마나 증가하고, 아니면 처음에 10시에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11시부터 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던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기관 투자자의 매수 전환을 예측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둘째 날부터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하게 들어온다면 보로노이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눈치채고 휘저을 게 뻔하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 수급의 강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되는 것인데,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되는 것은 시가총액 감안을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이 1000억을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냐가 상승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동안은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텐데, 당연히 코스닥에서 바로 1위 찍혀 있을 텐데 5분이 지나고 나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1000억, 1500억 빨리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수학처럼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이 정도 속도로 붙으면 오늘은 3000억이 나오겠구나, 오늘은 뭐 5000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범한 퓨얼셀 정도 거래대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를 장 초반부터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력이라 하더라도 초반부터 거래대금을 몰면서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규주들이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 뻔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는지 꾸준히 관찰을 해주면서 혹시나 신규주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빠르게 눈치챌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볼 종목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신규주 쪽에서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